좀 더 발전적으로 더 쓰면 좋은 글이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1884년, 1885년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1930년대 한국교회 신학이 큰 목회자입니다. 30년 이제는 주로 선교사들 써야 돼요. 선교사들 대신. 왜냐하면 이제는 한국인들의 신학 활동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사실은 그걸 선교사들 중심 신학이기 때문에 한국 코리안 테올로지, 한국적 신학에 볼 수 없고 한국에서 신학. 이렇게 볼 수 있고 성주면대 이전 신학 선교사들 대체적으로 말해서 보수주의 혹은 근본주의 혹은 개혁주의 그렇지만 좀 더 광의적으로 말하면 보수주의 신학입니다. 신학 이전 선교사도 한두사가 아니고 약간 신학 선교사 사이에 약간 신학적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넓게 말하면 보수적인 신학이 볼 수 있고 그러다가 30년대 이후에 크게 보면 세 가지 신학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30년대 신비주의입니다. 어느 중심으로 들어 원산을 중심으로 신비주의. 원산 신학사를 있습니다. 신학사. 두 번째 혹시 뭐? 일본은 무교주의. 세 번째 자유주의. 보통 우리 자유주의를 말하자면 그거는 정말 실제로 신정통주의 신학이 소개됩니다. 30년대 세가신생 때나 이런 역할이 더 크지 않았어요. 신비주의도 원산 중심 일부 지역에서 생겨다. 그러나 이때 벌써 신비주의 신학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나옵니다. 무교주의는 당시 목회자들이 주로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영어를 이해하는 것보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 일본어를 이해하는 시대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받아들이고 그 당시 한국의 신학적 서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영어를 읽기 어렵기 때문에 이자들 일본 교회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일본의 책들이 소개되면서 한국에 무교주의를 그리고 경남지역 지방에서 신진리 운동을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자유주의 신학이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30년. 그래서 요 무렵에 우리 김재준, 그때 활동한 김재준, 송창근, 그렇죠. 이런 분들이 주로 활동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소개합니다. 1938년도에는 큰 무기점이 생겨났거든요. 이때 시사천매 가결이죠. 시사천매 가결. 시사천매 가결하면서 큰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평양신학교 폐교, 정신 폐교. 아시다시피 시사천매가 1938년 9월때 가결되고 나니까 평양신학교가 이야기에 계약을 못했어요. 계약을 못하고 연결 결국은 폐교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학진암. 이 당시 신학진암이 1918년 참여된 신학진암이 폐간됩니다. 한국의 보수주의 신학을 주도하던 신학사가 폐간되었죠. 세 번째, 선교사들 추방. 요즘에 봤던 선교사들 대체적으로 보수주의적 선교사들이 이때 추방됩니다. 넷째, 한국인 목회자들. 망명.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망명. 박경영, 박영사 같은 망명. 여러분, 인텔만 하는 인텔. 끓인 자, 인텔. 은퇴를 말하는 리타이어, 인테를 말하는 포스 리타이어. 다른 사람의 합력에 의해서 물러나기거든. 이 인테를 좀 보니까 대표적 사람의 한명직이야. 목회 현장에서 물러나가지고 장년 동안 농사를 짓는 과수원 운동한다. 그렇게 강조돼. 그러니까 보수주의 운동을 전개하던 이 중심세력이 터지니까 38 이후에 1940년에 조선신학교 만든 조선신학교.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학이 황폐화된 현장에서 조선신학교 만들어지면 자유주의 신학이 꽃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해방만
해방됐을 때 신학교는 해방되고 나서 6월 달에 남한만으로도 총리를 구성하자 남부 총리가 만들어졌는데 해방됐을 당시 신학교는 평양에 뭐예요? 평양에 뭐가 있었어요? 평양에 평양 신학교에서 있죠. 이 신학교는 보세요. 38년 9월 달에 신학교가 폐교되니까 39년에 와서 한국인이 안 되겠다. 신학교 잘 만들자. 이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시 신학교 만들자. 요 신학교를 선교사들이 만들었던 신학교 구분하면서 후평양 신학교 아시겠습니까? 1931년도에 발에서 공식적으로 개교했을 때 1940년이야. 4월달에. 그 다음에 서울에는 어디 있었어요? 이게 조선신학교. 해방 당시에 이 신학교가 조선신학교. 그 다음 만주에는 이게 봉천신학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주에 이민을 많이 갔어. 간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서탁교회라고 봉천 처음에 서탁교회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서탁교회에서 신학교를 시작해요. 이게 만주의 봉천 신학교. 그러니까 해방될 당시에 만주의 봉천 신학교. 이 봉천 신학교 교장 누굽니까? 박종렬입니다. 완전히 학교는 신자참배를 어떻게 하면 박용혁 박사의 신자참배하는 거 좋습니다. 라고 해서 학교에서 했습니다. 나중에 박용혁 말고 박윤선이 가장했어. 박윤선이. 그 박윤선 가장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될 당 욕심인 거예요. 그런데 해방되고 나니까 만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보고 돌아오게 되죠. 인력이 그 결국은 공주신학교 문 닫게 문 닫게 될 때 공주신학교 학생 수 많지는 않았어. 공주신학교 공부하는 사람이 한국 돌아가면 다른 신학교 편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편입할 수 있도록 서류를 다 만들어줬어. 그 서류를 나눠줬어. 와. 근데 해방되고 나면 이 시점은 평이 어떻게 됩니까? 남북 선발선 가방을 넣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거야. 근데 이북에 김일성 정부가 들어와서 장로계 이 신학교하고 감리교하고 합쳐 통폐합시켜 통폐합시키면 결국은 나라가 폐쇄되었죠. 그래서 남한의 신학 조선신학을 꾸는 거야. 이 신학교 어떤 신학교입니까? 설립자는 성동계 김대현 장로. 김대현 장로 좀 실제적으로 책임날 김대준, 청창전, 윤희 이런 사람들, 이 자유주의신학교, 조주신학교 만들어지고 나서 신자참배도 받아들였죠. 그 당시 일제 협력한다고 신학생들을 그 당시 근로봉사대를 걸어서 신사를 지는데 도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해본다고 다니고, 근데 이 학교가 40년 2월 달에 장로교 직영신학교로 간결돼. 직영신학교. 사실은 해방되고 나서, 8년 해방되고 나서 1946년 6월 달에 이 조선신학교를 장로교 직영신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직영신학교만 직접 경계하는 학교. 그러니까 이 학교 공부한 사람이 장로교 목사 되는 거야.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나온 한상동 주남선 목사 어떻게 일제 협력했고 친일했고 자유주의를 가르친 이 학교 졸업생들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시 만들어졌던 1946년 9월 달에 설립한 학교가 고려신학교였습니다. 근데 고려신학교가 지금의 고신교단의 학교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만 해도 한국교 대표는 그래가지고 이때 학교 만들고 나니까 누가 교정합니까? 1947년 10월 달에 박형영이 교장 홍제신학교 문 닫게 된 박형 한국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벌써 교장, 박형영 교장 취임했어. 취임하고 나니까 조선시라고 다른 사람이 그때 조선시 교수 김재준 아까 또 이름 뭐고 정대위 특히 두 사람의 강의 문제 제기해가지고 여기 적어도 51명이 벌써 팬이 겁니다. 이건 바로 51명. 근데 1948년 4월 달에 박정희가 사표 내고 서울 갔어. 박정희.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해방되고 나서는 사회주의 신학이 여기까지 큰 역할을 해서 보수주의가 황폐한 관계에서 자유주의가 폭주했을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수신학교가 만들어지면 보수신학처럼 또 뭐라고 하면 기억주의가 있습니다. 기억주의 신학이 특히 누구 통해서 보수신학이 만들어질 때 실제로 박유선은 처음부터 같은 박유선은 박유선은 1905년생이고요. 박정희 1897년생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박유선이 있었지만 박형영 교수를 모셨어요. 이때 박유선이 그냥 평교수로 있었어요. 그러다 박형영이 떠나고 나니까 박유선이 교사가 됩니다. 이 골수학교 중심으로 기억주 신학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박경렬도 사건이라고 서울로 가지고 학교 설립했어요. 그게 1948년 시작된 무슨 학교입니까 이제? 장로의 신학교. 그런데 이 장로의 신학교도 총회 지경신학교를 가게 됐어. 그럼 지경신학교 몇 개입니까? 장로의 신학교죠. 이게 남산에서 출발해요. 또 한 가지는 김전중 학교 한 거죠. 조선신학교. 두 개가 지경신학교 된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문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두 개 다 지경신학교를 학교 대립하시고 합치자. 통폐하고. 그래서 하게 했는데 여기는 통폐한테 지지했는데 이걸 통폐 반대했어. 통폐 학교에서 만든 것이 1951년에 어디서? 대구 이게 총회신학교야. 합층기. 사실은 장로의 신학교라는 것이 실제로 이름만 바꿨다는 걸 그 총회신학교하고 김전준의 조선신학교는 지금 요 팀들이 들고 신학교의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 52년, 53년도에 이 팀들 나갑니다. 이게 기장교가 형성합니다. 조선신학교, 조신학교. 1953년도 1959년도에 합동하고 통을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총회신학교는 합동교단학교가 되고 다시 장로신학교 복받는 의미에서 통합에 상승되게 됩니다. 박윤선 중심으로 말한다면 박윤선 이때부터 박윤선 1946년부터 1960년까지 봅시다. 1960년에서 1946년 14년 동안 박윤선은 고려신학교 14년만 가르치다가 1960년에 사실은 지금 총회신학교 총회신학교 갔다가 박윤선이 이쪽으로 나중에 합동신학교 갔죠. 합신으로. 아시죠? 네. 결국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박윤선 박사 고신에서 있었다면 고신 내 인물로 남아있었을 텐데 총회신학교 합신함으로써 기획주의 신학이 고신, 합동, 합신. 광고하는 가능합니다. 교수님 이건 계획 설명해 주시는데 1907년에 참으로 장로 노회 만들어졌죠. 1912년 장로 총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중심이기 때문에 장로의 중심을 만듭니다.
사주보험이나 김남만의 장사합니다. 24점 해방될 때까지 그 하나뿐이었죠. 물론 이때 일제시대 문제도 복잡한 문제 있지만 시간 없으면 알겠는데 1950년 미국 동남아까지 교단 하나뿐이었어. 하다가 52년도에 1952년도에 고신이 나왔어요. 고신이. 그말 56년도에 기장 김대중 목사 시험 때 기장 나왔죠. 1959년도에 3차 분열을 부르는데 이게 연동측이라고 그러면 선동측 나눠지게 되죠. 왜 나눠지는 데는 아시죠? 네. 나눠지는데 연동측에서 볼 때는 선동측 나눠져 교사 역할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고시를 안아먹어서 교사를 많이 하고 싶고 있고 고시는 왔을 때 1960년인데 합쳐졌기 때문에 합정도 발생합니다. 합정교단들. 이때 박윤선이 고시를 떠나게 돼요. 기회성수 문제 때문에. 실제로 고시내에서 박윤선하고 고시는 급대입군이에요. 그래 박윤선이기 때문에 고시는 볼 때는 성동적 합쳐가지고 교수를 많이 하고 싶고 성동적으로 고시를 끌어안아서 좀 교수를 키우고 싶은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박윤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박윤선이 없는 고시는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시에서는 안 되겠다. 존폐 위기에 있다. 그래서 성동적 합쳐시켰어요. 이 서로 이해관계 맞았기 때문에 60대 합쳐졌기 때문에 합조를 맞습니다. 합쳐가지고 이름도 사실은 1년째로 나서 빌려있어요. 합쳐 당시에 고시는 교회가 596개, 성도전 1,500개, 3분의 고시의 교수 3분의 1밖에 안 됐어. 근데 합쳐지면 하나 되니까 무슨 사람이 우리 교사 적다고 무식하고 있다. 이게 심리적으로 있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이혼합니다. 그래서 고신이 합동에 다시 고신이 나가는 고신이 성동 측이 고신 합동이 때문에 합동 말씀에서 영을 거쳐가지고 지금 합동을 합니다. 또 제가 통화를 해야 되는 기장은 기장. 이때 합동했던 중요한 이유도 사실 박윤선 목사가 고시를 떠나니까 합동할 수가 없게 되고 조금 더 이렇게 기장은 사실은 신정통주의 따라서 통합은 사실은 신정통주의자들도 있지만 보수주의자도 있잖아요. 지금은 훨씬 더 자유주의적으로 기울어졌지만 이 당시에 맞더라고요. 그러면 고신 합동사회 개혁주의를 말합니다. 70년대 와가지고 고신도 많이 분열됐어요. 고신도. 대표적인 것이 주변 중심을 빼고 비주류나 이게 바로 고소. 고소를 불신법제 고소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이죠. 그럼 고시는 사실 고소 측이 들어가요. 일반 안 썼지만 분열돼. 이 분열되게 또 내분이라면 그러다 다시 합치주고 해서 저걸로 고시 된 거고요. 합동할 때가 1970년대 와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몇 개 정도 나와줬을 것 같아요. 127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몇 개 나와줬죠. 이제는 셀 필요도 없어. 무조건 합동. 80개 정도 나왔어요. 그러나 중심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제 중심이 지금 총신대 원래도 왜또 뭐 개혁 개혁측 개혁 보수 개혁측 그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합동신화. 이렇게 나올 때가 이렇게 얼굴이 된 적이 1976년도에 장중환 목사님이 신학교를 했어요. 그게 보험신학. 그것이 학교 만든다니까
졸업생 배출되죠. 졸업생들 목사는 문제 되니까 78년도에 교단을 만들었어요. 교단. 그게 지금 백석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반은 합동됩니다.